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국의 보잉이 KC-46A 공중급유기 개발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본 쪽 예비 부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공군과 보잉은 보잉의 767 여객기 기반의 신형 공중급유기 KC-46A가 개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고 미 공군과 보잉은 최대 49억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미 공군은 최대 179대의 KC-46A를 구매할 계획이며 일본은 6대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KC-46A 개발이 난항을 겪더라도 최대 연구개발비로 설정된 49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항공기의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 비용이 들어도 추가 비용은 보잉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잉은 KC-46A 개발 비용을 최대 49억 달러까지 투입해야 하므로 개발비 절감 자구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몇몇 문제로 인해 KC-46A 개발은 불량과의 전쟁으로 변모해 보잉은 47.5억 달러가 넘는 자체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보잉은 개발비 초과분을 미 공군에 청구할 수 없어 KC-46A를 해외 수출함으로써 손실을 회수해야 하지만 미 하원 군사위원회 멤버인 로비트먼 의원은 보잉은 KC-46A 개발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본의 예비 부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달 8일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면 미 공군은 지난 4월 16일 일본이 주문한 KC-46A에 필요한 예비 부품 조달을 위해 8,800만 달러의 계약을 보잉과 체결했는데 이 중 1,000만 달러어치의 28개 부품에 대해 보잉이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 공군은 1,000만 달러짜리 예비 부품의 비용에 적정한지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잉이 미 공군의 청구 금액에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군사 규격이 아닌 조달품, 즉 상용 규격의 조달품에 대한 가격 데이터는 미 국방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 있기 때문에 767 여객기 기반의 KC-46A에 필요한 상용 규격의 예비 부품에 대해 보잉은 청구 금액의 근거를 미 국방부에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용 규격인 767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의 가격은 안정돼 있어 미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가격 데이터를 입수해 검증할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은 항공업계의 조달 비용은 크게 변동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가격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보잉이 일본과 계약한 상용 규격의 예비 부품에 대한 가격 데이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보잉은 미 국방부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제공을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8,800만 달러에 포함된 1,000만 달러어치의 예비 부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보잉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위트먼 의원은 보잉이 의도적으로 예비 부품의 가격을 올려 KC-46A 개발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회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잉의 고의적인 예비 부품 가격 인상에 대한 증언은 계속 나오고 있으며 미 공군이 KC-46A에 예비 부품으로 조달한 한일 회사의 내비게이션 나이트는 이전에 보잉이 청구한 금액의 15배를 보잉이 요구했다고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단 미 공군은 일본 전용 KC-46A 예비 부품의 가격이 적정한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일본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보잉이 제안한 8,800만 달러 규모의 예비 부품 계약 총액은 일본이 사전 승인한 금액보다 적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잉이 제안한 예비 부품 계약 총액이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으므로 미 공군은 일본에게 좀 불합리하더라도 그냥 쓰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KC-46A의 일본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F-35의 공중급유 계획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보잉이 개발한 KC-46A에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급유 작업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리모트 비전 시스템 영상이 왜곡되어 작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둘째는 공중급유구에 꽂는 붐이 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 표면에 손상을 주는 결함. 마지막으로 3번째는 현재의 플라잉붐 설계는 추력 저항이 너무 커서 노후한 A-10기의 급유구의 붐을 밀어넣기 어려운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결함은 리모트 비전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심각한 결함의 원인은 RVS와 플라잉붐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잉은 여러 차례 수정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자 RVS와 플라잉붐을 자체 자금으로 새롭게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 공군과 보잉은 지난해 4월에 KC-46A 공중급류기의 리모트 비전 시스템에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발표한 미 공군 담당자들은 RVS 2.0에는 고화질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까지의 거리와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교체 작업으로 현재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KC-46A의 공중급유 작업을 반자율급유나 사람의 손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적인 공중급유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KC-46A에 탑재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영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를 KC-46A의 플라잉붐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4K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잉은 RVS 2.0에 대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KC-46A와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와 공간이 있는지를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설치한다면 훈련된 조종사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공중급유 작업을 무인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보잉은 RVS 2.0을 완성한다면 다음 단계로 완전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의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잉이 KC-46A의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을 실현하는 알고리즘 개발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 공군으로부터 수주한 KC-46A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 49억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은 미 공군과 협의해 개발 작업의 진척에 맞춰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이므로 오류로 인해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는 보잉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RVS 2.0 개발 합의에 따라 미 공군은 그동안 보류되었던 9억 달러를 보잉에 지급하게 되지만, 보잉은 이미 35억 달러 이상의 자체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KC-46A 프로그램은 완전히 적자에 빠졌고, 설령 집행이 보류된 예산 전액이 보잉에 지급되더라도 보잉이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49억 달러짜리 개발 예산 외에 미 공군의 예산을 추가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RVS 2.0은 보잉이 개발한 RVS 1.0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잉의 부담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 알고리즘 개발은 KC-46A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 공군이 관심을 갖는다면 보잉이 원하는 새로운 개발 예산을 따낼 수 있으므로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에 새롭게 개발 중인 RVS 2.0을 탑재하여 반자동 또는 완전한 자동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RVS의 기본 기능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공중급유 시스템의 출시는 유럽의 에어버스보다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미 수송사령부가 KC-46A 급유붐이 항공기 기체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스텔스기와 A-10기에 대한 KC-46A의 공중급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수송사령부는 RVS와 플라잉붐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KC-46A의 운용 제한은 지속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KC-46A 공중급유기를 도입한 일본과 이스라엘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발주한 KC-46A의 인도는 2024년 이후이므로 그때쯤이면 미국의 운용 제한이 해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이 발주한 KC-46A 1호기는 올해 내에 인도될 예정이어서 미국 수송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는 운용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미 공군의 KC-46A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수송사령부에 따르면 실전을 수반하는 작전에는 KC-46A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비행기는 중동 지역은 물론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KC-46A는 미 본토 훈련에 참가하는 항공기에 대한 공중급유와 물자 수송 등의 임무에 할당되고 있으며, 해외에는 KC-10과 KC-135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미군의 운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KC-46A에 탑재된 RVS를 RVS 2.0으로 교체할 때까지 일본은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항공자위대에는 또 다른 공중급유기인 KC-767이 4대 있기 때문에 F-35A에 대한 공중급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6대나 발주한 KC-46A가 일본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자동화된 공중급유 기술을 사용하여 F-35A의 공중급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운용상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스케줄대로 RVS 2.0이 완성되어 2024년까지 테스트가 완료되어도 RVS 2.0이 일본의 항공자위대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이전에는 일본의 KC-46A는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국이 일본과 계약한 예비 부품에 대한 가격 인상은 미국과 일본의 일이라 우리나라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보잉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군수물품을 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도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